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경매로 나온 네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목이 대이고 또 하나는 전, 그리고 뒤에 큰 임야가 있는데 그 입구 쪽에 지목이 도로인 이렇게 네 필지 있는데 밭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제시의 건물이 있고 또 이 네 필지가 마을로 연결되는 현황 도로는 지목이 국어이고 또 그 밑으로는 지목이 전인 사유지인 마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 준공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현황도로가 있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종 공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 후에 면사무소, 시청,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네 필지의 지목이 대전 임야 도로이므로 이 지목이 언제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러니까 전 지목이 무엇이었고 지금 현 지목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를 찾다 보면 그 당시 허가 기준과 그리고 진입로 상태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한 흔적이 없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데 부동산 종합증명이나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대라고 나오고, 또 언제 분할돼서 면적은 얼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는 산 10-9번지에서 분할되면서 등록 전환이 된 것으로, 그리고 나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변경된 시점이 2003년 7월 3일인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계획만으로도 산지전용 허가를 통한 토목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적과에서 산지전용 준공 서류만 있으면 지목을 대로 바꿔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건축물이 지어진 흔적이 없는 곳에 지목이 대인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밭에, 한 필지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밭에 제시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농지 전용 신고 대상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또 건축 신고를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지었는데 다른 공부가 없다, 지어진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 건축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 필지에 농지 전용 신고서가 있는지 찾아서 그 신고서에 목적 사업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을 찾으면 그 진입로의 사용 승낙 여부를 허가권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부족하면 확보하라고 했을 것이고, 또 확보한 진입로의 소유권자의 동의서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마을길 등 공도로 사용되었다면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고 산전용 허가를 그냥 해주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비도시 면적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이 없고, 2003년 전에는
비도시 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산지 전용 허가만 받아서 지목이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허가 신청서 및 준공 도서들을 보면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지만 이 진입로는 당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통과한 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입로가 없으면 산지 전용 허가가 났을 리도 없고 준공이 됐을 리도 없고 지목이 대로 바뀌었을 리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고 전에 제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허가권자는 아래 마을길에서부터, 그러니까 저 아래 마을길은 공로라고 보고 말입니다. 마을길에서부터 이곳까지, 이 네 필지 있는 곳까지 현황도로가 있다면 그 현황도로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이런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고 허가 기준에 사유인 현황도로의 사용 승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 승낙 없이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필지의 그 지목이 변경되는 허가 기준 및 진입로 상태를 통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여부, 그러니까 사용량이 필요한 도로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지목이 도로인, 그러니까 네 필지 중에 입구 쪽에 있는 것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자, 도로인 필지로부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휴락지구이죠. 마을까지 이어지는 현황도로에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겠죠.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는지, 그래 사용락이 필요한지 안 한지,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경매 후에도 경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요. 물론 사전에 이걸 모두 조사하고 입찰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만 공부를 통해서 조사한 후에 면사무소 등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목이 전 입구에 1998년에 도로로 지목 변경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허가를 통해서 임야가 지목이 대로 바뀔 때에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종합증명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산 10-8번지에서 등록 전환했다. 그 말은 산 10-8번지에서 분할돼서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6,000분의 1 축척이 1,200분의 1 축척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도로로 바뀌면서 국유지인 국어가 있었고 그 밑에 사유지인 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도로는 마을길 및 농로로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네 필지 토지에서 아랫마을까지 연결된 현황도로의 일부는 국유지로서 지목이 국어입니다. 이 국어는 수년 전에는 모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일부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국어는 말라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해온 것으로 건축 신고를 수리하는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물론 지금 상태로서 봐서는 면사무소에서는 사용락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국어는 같은 방향으로 점용허가 또는 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언제 어떤 근거로 포장되었는지 지금 현재 그 국어가 포장이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포장되었는지 면사무소 등에서 확인해서 만약 허가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통행할 수 있는 농로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라면 그건 공도이므로 점용허가 없이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국어의 경사도 등은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 국어에서 아랫마을로 연결된 사유인 현황도로는
그 소유자가 지목이 밭입니다. 사유인 현황도로는 그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할 것이나 만약 그 현황도로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이곳이 마을길 또는 농로로 사용해 왔던 곳을 사실상 그러니까 농로로 사용해 왔던 것을 소유자가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했다면 그 현황도로는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즉 그 마을길을 이용해 왔던 주민들의 이용권을 허가권자가 보호하는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즉 사용락이 필요 없는 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허가권자가 사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데 하다고 하면 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협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내필지 가진 소유자는 그 밭, 포장된 그 밭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허가권자가 주의토지통행권만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허가권자의 의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적정한 통로가 확보되었는데도 허가권자가 굳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은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도시정책과에서 유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보면 피고,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을 말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신청기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를 검토하면서 허가 신청자죠. 온고에게 이 사건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허가권자가 사유인 마을길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정보공개 신청해서 허가팀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고 허가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건축가만의 의견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팀,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팀, 그리고 국어를 관리하는 농상과 또는 국유지 관리팀의 의견을 종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토지개발 허가에 대한 사전 분석은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실력 있는 토목청량 설계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유인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및 국토부가 허가권자의 재량이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들을 가지고 허가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